자, 인사 올리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뱅큐 코리아 채널 통해서 조합포토스쿨의 조합포토 김철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주제 아시죠? 은하수 시즌이죠. 4, 5, 6, 7 길게 보면 8월 달까지 이렇게 피크이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곧 6월 달 4, 5, 6, 7, 8 이 5개월 안에 가장 피크 포인트 타임이 바로 6월 달입니다. 네. 작가님들 6월 달 되시면 은하수 촬영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으시죠? 네. 은하수 촬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네. 은하수 촬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거. 날씨죠? 날씨. 뭐냐면 6월 달에 장마철이 껴있죠. 그런데 6월 달 둘째 주가 피크 타임입니다. 그리고 장마는 제주 지역이 중순 이후부터 출발이 되고 남부하고 중부지방은 요 장마 기간하고 아주 맛깔스럽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민기 작가님 날씨, 네. 김순희 작가님 구름, 그렇죠. 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그 강연 참여하신 작가님들 다 뱅큐 코리아에서 우리 입장하신 작가님들께 다 링크 메일로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자는 받으셨는데, 폰으로 문자는 받으셨는데 메일을 혹시 수신을 못하신 작가님들은 아마도 그 처음에 강좌 신청하시는 그 폼에 기록하실 때 혹시 메일 주소가 잘못 기록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접속해 주신 분들 작가님들 지금 접속자 수를 봤을 때는 이상 없이 다들 잘 링크 타고 이렇게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강좌도 이렇게 강좌 신청을 받고 작가님들하고만 이렇게 비공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품 있죠? 네, 우리 머스터 컬러, 한국 데이터 컬러에서 캘리브레이터 한 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분 추첨해서 은하수 촬영이라든가 별궤적 촬영할 때 유용한 도구죠. 타이머 릴리즈는 세 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작가님들 그 강좌 신청하신 기록, 그 다음에 요 유튜브 지금 강좌에 간단하게 질문글이 아니어도 출석 체크 하실 수 있는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셔야 이렇게 뱅큐 코리아 측에서 추첨해 주실 때 그 접속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추첨을 해 드릴 거고요. 추첨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뱅큐 아큐컬러, 나중에 이제 그 채널 그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요, 친구 추가 검색하실 때 검색창란에다가 뱅큐 전문가용 모니터라고 치시면 이렇게 뱅큐 아큐컬러 채널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널 추가, 즉 친구 추가하시고 거기에다 오늘 강좌 끝난 다음에 간단한 강좌 후기하고 다음에 또 어떤 강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기록해 주신 분 중에서 데이터 컬러, 즉 머스터 컬러에서 준 스파이더 X 프로, 이게 소비자가로 가격이 얼마인지 다 아시죠? 네. 꽤 나가는 장비입니다. 모니터의 색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주는 캘리브레이터 한 분 드리고 타이머 릴리즈 3분. 그래서 요 뱅큐 아큐칼라 그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강좌 후기하고
내용 기록해 주시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벤큐 코리아 측에서 추첨되신 작가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꼭 요거 추가해 놓으셔야 글 쓰시고 경품에 또 당첨 기회도 주어지세요. 그리고 미리 강좌 중에 막 제가 또 몰입해서 하다 보면 또 잊으면 안 되니까 미리 앞에 초반부에 제가 공지사항 알려드릴 거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벤큐 전문가용 모니터는 6월 달에 6월 첫째 주에 니콘 디클럽을 통해서 공동구매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니콘 디클럽에 가입되지 않으신 작가님들은 니콘 쓰시는 작가님들이든 뭐 니콘 외에 뭐 캐논, 소니, 올림푸스 다 좋습니다. 어느 브랜드를 쓰시든 저희 니콘 디클럽은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 사진 카메라가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카메라를 사진을 하실 계획이시다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분도 가입하셔가지고 오시면 니콘 디클럽을 통해서 공동구매 또 진행을 해 드릴 거니까요. 네, 이렇게 입장해서 주시면 됩니다. 니콘 디클럽은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어디든 검색하시면 니콘 디클럽 치면 다 네, 사이트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한 회원가입만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되셨죠? 요 벤큐 아큐컬러 요 채널은 강좌 후기를 쓰는 것도 뭐 필요하시겠지만 다른 관련되어 있는 전문 정보들을 문의 1대1로 이렇게 문의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꼭 해놓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요거는 네, 화면에 떠 있는 요거는 네, 캘리브레이터 모니터 색 잡아주는 거 요거 경품 한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작가님들 아시는 것처럼 은하수 촬영되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후보정하는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전문가용 모니터의 바로 그 특징이 일반 모니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분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바로 10비트를 지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8비트, 10비트인데 리얼 10비트가 있고 8비트와 FRC 기술을 적용해서 10비트처럼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10비트하고 이 8비트와 FRC 기술을 결합한 가상 10비트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포토샵 가죠. 네. 꼼꼼하게 잘 들어주십시오. 네. 작가님들 그 포토샵 혹시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 한쪽 창에다가 뭐 포토샵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같이 해주셔도 되고 노트북으로 많이 시청하신다면 데스크탑 이렇게 두 대가 있으시다면 하나는 영상 띄워놓고 하나는 포토샵 띄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우리 포토샵 접근하실 때 브릿지 통해서 포토샵으로 들어가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 촬영되어 있는 몇 가지의 샘플 사진들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 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가님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강연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캘리브레이터 사용법에 대한 강좌, 네, 석주 작가님께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 제안도 주셨네요. 네, 제안도 좋고요. 강의 도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넣어주십시오. 네. 자, 먼저, 요 사진하고 요 사진 잠깐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요 사진,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는 요 사진이, 네. 원본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이고요. 요거를 후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단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포토샵 안에 있는 플러그인인 카메라 로우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의 그런 차이는 아시죠? 라이트룸하고 ACR, 카메라 로우하고 조절하시는 그런 컨트롤, 이 슬라이더 바를 움직이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인터페이스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ACR로 해드리지만 라이트룸을 쓰시는 작가님들도 똑같은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ACR하고 라이트룸하고 다른 차이는 라이트룸은 카탈로그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로우 파일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작가님들,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후보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하수 후보정인데 촬영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촬영 방법의 응용 테크닉도 짤막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파일입니다. 로우 파일 갖고 오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카메라 로우 메인 화면이죠. 화면을 크게 보실 수 있도록 필름 스트립은 좀 숨겨서 내려놓겠습니다. 자, 작가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은하수 촬영하실 때 고감도로 촬영을 하시게 돼요. 그렇죠? 고감도로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고감도로 촬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뭐죠? 노이즈. 네, 노이즈. 그래서 노이즈 억제 처리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은하수가 갖고 있는 원래 원초적인 색상, 네, 딥스카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운집되어 있는 이 은하수 집단이 실제로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촬영을 했을 때 지구상에서 대기를 통과해서 빛이 들어오면서 뭔가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서 보는 우주하고 우리 지구상에서 보는 우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막이 씌워져 있으니까 실제 우주의 그런 공허한 그 우주 공간에서 보는 은하수하고는 차이가 있죠. 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을 후보종을 통해서 그 막을 좀 제거하는, 한꺼풀 벗겨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지구상 이 지표면에 붙어서 찍었을 때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하는 후보정이 어떤 사진에 대한 그런 조작이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기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한꺼풀 벗겨내는 작업이다 라고 그렇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순희 작가님, 이수미 작가님, 노이즈가 제일 문제예요. 일단 노이즈는 처리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기본 조정에서 제가 이 카메라 로우에서 몇 가지 이런 응용 테크닉만 잘 숙지해 두시면 작가님들 은하수 촬영하신 결과는 후보정 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강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거, 노출 관계는 마지막에 다른 슬라이더들을 다 조치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십시오. 뭘 조치할 거냐면 우리가 사진을 좀 쨍하게 만든다거나 별빛을 좀 강렬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뒤쪽에 은하수 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어딘지 아시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산이라든가 너무 먹먹하게 어두운 공간을 만약에 살리고 싶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조치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노출을 맨 처음에 건드리는 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노출을 먼저 어둡다고 해서 너무 끌어올려 놓고 다른 걸 조치하시다 보면 분명히 다시 노출이 붕괴돼요. 원래 원하셨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어두운 영역이라든가 밝은 영역 또는 검정 계열, 흰색 계열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시다 보면 노출이 초기 상태로 먼저 건드려 놓으신 상태에서 2차적으로 건드려서 다시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라 다르게 또 붕괴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출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색의 강렬함을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후보정 방법은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 사진도 정답이 없고 이런 디지털 현상 후보정 단계도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하는 조합포토 저 사람이 하는 개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 처음에 이제 익숙치 않으신 작가님들은 똑같이 이렇게 또 따라 해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의 다른 작가님들의 방향이 다시 또 이제 생기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댓글 질문 달아주십시오. 먼저 색을 강렬하게 할 때 뭐가 있냐면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중요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활기, 채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후보정 결과물들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뭔가 강렬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채도 슬라이더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들을 종종 뵙습니다. 그런데 채도를 너무 색을 좀 강렬하게 해주고 싶어서 채도를 이렇게 확 끌어올리시면 뭔가 떡져 보이는, 흔들리는 떡져 보이는 뭔가 과도하게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해주시냐면 색을 좀 진중하게 강렬함을 원하신다면 채도 말고 활기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활기를요. 지금 차이 한번 볼까요? 활기만 쫙 끌어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전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활기만 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숨어있던 그 색이 끌어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끌어올릴 때 이 활기를 올린다고 해서 뭔가 어떤 색상이 그냥 밝아지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데이터에 그 색역이 원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깔려 있는 색이 숨어있던 그 색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네. 자. 활기는 적절히. 다른 방법으로 또 추가적으로 색을 좀 증폭시킬 겁니다. 이 값은 지금 보시면 제가 한 플러스 31 정도에서 멈췄는데요. 값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촬영하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이 활기라는 값이 30이라는 값이 적합할 때가 있고 조금 더 올리시거나 조금 덜 올리시거나 이런 거죠. 네. 네. 김영희 작가님, 죄송해도 요 강좌는 다시 재방영은 안 되고요. 강연 도중에만 시청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활기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뭘 하시냐면, 다른 경우와 다르게 바로 은하수 사진은 야경 사진 종류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야경하고 상당히 극한의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하수 촬영하실 때 달이 떠 있거나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면 아예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미세한 그런 조명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야경하고 다르게 되게 칠흑 같은 그런 암흑 속에서 촬영을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뭘 건드리셔야 되냐면 안부와 명부를 어떻게 볼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활기를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부와 명부, 지금 이 상태 사진 보시면 당연하죠? 당연히 네. 당연히 바로 이 위쪽에 은하수 있는 부분이 이 사진에서는 여기가 명부가 되겠죠. 밝은 쪽. 어두운 쪽은 이쪽이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검정 계열을 제가 반대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검정 계열을 끌어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두운 영역을
다시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어떤가요? 작가님들 보셨을 때 밑에 아래쪽에 이 풀숲, 나무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뭔가 껌껌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슬슬 나타나죠. 작가님들한테 제가 오프라인에서 다른 촬영에서도 마찬가지 JPG로 촬영하지 마시고 로우 파일로 촬영하십시오라고 항상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부가 사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시커멓게 떡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게 되면 끌어올리면 그 안부 부분이 다 끌려서 살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관용도가 넓다라는 거죠. 개조의 관용도가 넓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흰색 계열은 반대로 너무 오버 화이트홀이 생기지 않도록 반대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밝은 영역 또 반대로 이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네. 자, 이 상태까지 한번 오고 다시 한번 전후 비교. 전후. 네. 매달려졌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렬한 거를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지금 밑에 아래쪽에 덕수산성 요 아래쪽 지금 녹색 기운이 돌죠. 요거는 나중에 뭐 색온도 값을 다시 바꾸시면 돼요. 요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조 부분이 녹색이면 반대로 마젠타 쪽으로 가시면 이게 중화가 되겠죠? 이렇게요? 네. 자, 명료도 볼게요. 명료도를 이렇게 올리시면 화면에 지금 크게 확대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싹 100%까지 끌어올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명료도를 끌어올리시는 거 하고 또 텍스처를 끌어오시게 되면 숨어있던 별들이 앞으로 도드라져서 튀어나오게 돼요. 도드라진 상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비값을 조금 끌어올리시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묵직해지긴 하지만 이런 명암 대비 컨트라스트에 대한 대비가 강렬해지면서 조금 우리가 그 한약 다려서 이렇게 쥐어짜듯이 강렬한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놓고 기본적인 조치가 다 끝나셨다면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노출을 건드리시라는 얘기죠. 네.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녹색 기운 같은 이런 느낌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개별적으로 색 온도를 바꾸시거나 여기에 있는 바로 화이트 밸런스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제일 회색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서 흰색을 정상적인 발색으로 또 잡아주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 정도면 아까 녹색 기운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순화됐죠. 제가 어디를 찍었냐면 무채색이 가까울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을 바로 이 흰색 균형도구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카메라 로우가 알아서 분석해서 적절히 정상적인 흰색 발색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잡아줍니다. 조금만 더, 네, 마젠타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위 은하수가 더 불긋불긋하게 들어왔죠? 네. 자, 질문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김태호 작가님 항상 야경 필터를 사용하는데 야경 필터 없이 촬영할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야경 필터는 쓰셨을 때랑 안 쓰셨을 때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셨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야경 필터는 이건 중요한 질문이니까 강의 중간에 잠깐 끊고 말씀드릴게요. 야경 필터는 다른 필터하고 다르게 앞에 야경 필터를 보시면 약간 분홍색 빛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컬러 톤으로 그 분홍색을 느낌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략 전체 스펙트럼 파장 중에서 600나노미터급의 고파장 노란색 기운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노란색 기운을 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들어오는 빛의 파장을 고파장만 억제하고 집어넣어 주니까 노란색이 갖고 있는 이 600나노미터의 노란색이 갖고 있는 그 파장이 문제가 뭐냐면 사진의 해상력을 저하시키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노란빛을 우리가 야경 필터를 끼고 찍으셨을 때 노란 600나노미터급을 제거시켜주고 기록하니까
노란색이 빠지니까 마치 약간 분홍색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분홍색의 컬러 필터가 아니라 노란색이 빠져버리니까 약간 그런 마젠타 쪽 분홍색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노란색 계열의 사진의 해상력을 저하하는 그런 개를 쓰시면 훨씬 더 쨍하기도 하고요, 깔끔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색상을 은하수의 성분을 조금 더 강렬하게 이렇게 뽑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질문 또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상문 김 작가님, 네.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로우 파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그 제조사마다 지원해주는 캐논, 니콘, 소니 각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로우 파일을 컨트롤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최적화라는 거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카메라에서 보시면 픽처 컨트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메타 정보를 정확하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포토샵은 기본적인 어도비사에서 만든 기본값으로 갖고 옵니다. 대신 많이들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 처음에 우리 상문 김 작가님 이거 질문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간 안에 몇 개 은하수 보정해 드릴 테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들은 약간 살짝 은하수하고 조금 빗나간 부분이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로우 파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갖고 왔냐면 바로 프로필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프로파일, 즉 픽처 컨트롤이에요. 캐논은 픽처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어도비 색상인데, 그렇다면 내가 찍었을 때 카메라에서 지정되어 있는 픽처 스타일은 적용을 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프로필, 여기에 보시면 별도로 따로 여기 있는 이거 말고 따로 카메라 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카메라 일치. 그러면 그 카메라 기종마다 어도비에 있는 이 카메라 로우의 엔진이 업데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형 카메라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픽처 컨트롤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다 어도비가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각 카메라 제조사마다 들어가 있는 그 해당 카메라의 픽처 컨트롤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됐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도비 색상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네. 자, 김효수 작가님, 은하수와 구름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은하수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테스트로 한번 일단 찍어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눈은 암수능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계속 보고 계셔야 아마 은하수가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촬영해 보시면, 확대해 보시면 그게 별빛의 성운인지 구름인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보통 요 계절 시즌에 보시면 은하수는 이렇게 떴다가 쓱 이렇게 올라쓴단 말이에요. 이 성운하고 구름은 이것처럼 구름이 위아래, 지금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요, 은하수의 이 그 흐름의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서게 돼요. 그런데 구름은 풍향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해서 서 있는 상태로 보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구름인지 은하수인지 모양새 방향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질문 하나 하고 답변 드리고 계속 보정 이어가겠습니다. 네. 디온 김 작가님, 김대훈 작가님, 은하수가 중간에 밝고 주변부로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촬영법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렌즈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은하수 사진의 현상일까요? 은하수가 중간은 밝고 주변부로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운데 우리가 은하수 그 대성단에 보면 걔네 운집되어 있는 양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운집되어 있는, 별에 운집되어 있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희미해지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네. 자, 박종욱 작가님, 노란색이 부족하면 흰 원색을 찾아 보정할 때 다른 영향이 없을까요?
노란색이 부족하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박정욱 작가님 야경 필터의 600나노미터의 노란색 파장을 억제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노란색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해상력을 저해하는 특정 파장만 제거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질문 답변 드렸으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강렬하죠. 만약에 이 부분만 별도로 위쪽에 은하수는 어느 정도 성운이 이제 만족스러워졌는데 밑에를 여기를 화이트 밸런스를 갖다가 만약에 이쪽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이거 위쪽에 있는 은하수까지 같이 뭔가 바뀌어버리죠. 자, 이랬을 때 위에가 은하수가 마음에 드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덕수산성이나 밑에 부분을 여기를 만약에 색온도를 바꾸게 되면 위쪽에 마음에 드는 은하수가 또 변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그레듀에이티드 필터로 여기를 긁어서 별도로 그레듀에이티드 필터로요. 여기를 요렇게 긁어서 요만큼 아래쪽에 요 산성 부분만 여기만 갖다 놓고요. 여기만 갖다 놓고 그 자리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래쪽 부분의 그 범주만 위에 은하수에는 영향이 끼쳐지지 않도록 요 아래 범주까지만 별도로 색온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해서 건드려 놓는 거죠.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쨍하고 강렬한 걸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어디요? 텍스처, 명료도 이거 건드리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활기는 다 어느 정도 안착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 그 후에 다시 활기를 다시 추가적으로 증폭을 하실 건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정민기 작가님 소프트 필터 사용. 소프트 필터는 말 그대로 뿌옇게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은하 소프트 필터를 끼우시게 되면 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비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뭔가를 슬라이더를 바꿀 때 과연 이 슬라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정에 보시면 바로 노이즈 감소라는 항목이 여기 있어요. 이게요. 100% 어쩔 수 없어요. 작가님들 조리 개방도가 큰 렌즈를 쓰시면 그만큼 또 감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최소 1600 이상은 올리고 막 그 3200 6400 막 올라가죠. 그러면 노이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조금은 쓰시는 거 대신 노이즈 감소 기능은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뭉개져 버려요. 뿌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뭉개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절대값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노이즈 감소 기능을 50값 이상 넘기는 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값은 아닙니다. 값은 아닙니다만 50보다는 너무 많이 넘겨주지 마십시오. 조금 노이즈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 다음에 강력한 바로 이 색상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색상 등급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컬러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윤 작가님, 어도비 RGB와 sRGB 중에서 어도비 RGB가 더 색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수 촬영에서 어떻게 다른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어도비 RGB로 촬영하셔야 되는데요. 로우 파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우 파일은 어도비 RGB와 sRGB를 포괄하는 전체의 원초적인 데이터입니다.
어도비 RGB가 어도비 RGB와 sRGB는 JPG 파일로 컨버팅, 묶었을 때 나타나는 색, 고정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로우 파일은 어도비 RGB도 sRGB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포함하는 더 넓은 색 영역의 원초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JPG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은 우리가 어도비 RGB하고 sRGB하고 용량 차이가 JPG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굳이 적은 sRGB로 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겠죠. 어도비 RGB로 영역을 해놓은 거죠. sRGB를 어도비 RGB로 프로파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고정되어 있는 이 굳어져 있는 거를 이걸 sRGB를 늘려가지고 어도비 RGB 색역 지도에다가 맞출 수는 있지만 sRGB가 어도비 RGB로 확장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일단 이거 먼저 일단 한번 열기 한번 해놓고 열기 일단 갖고 왔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자, 컬러하고 컬러 그레이 레인지를 보고 이쪽에 있는 바로 이 색상 등급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중간 영역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밝은 영역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 영역을 제가 요걸 콕 찍어서 네,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잠깐 멈춘 거는 질문하신 글이 있나 또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찝어서 제가 마젠타 쪽으로 끌고 가 볼게요. 이쪽 가운데가 바로 미드톤이에요. 바로 중간 영역이고요. 다시 원초적인 상태로 다시. 자, 어두운 영역은 이쪽에 있는 바로 섀도우 영역입니다. 섀도우 영역을 이번에는 그린 쪽으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뭔지 아시겠죠?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사진 안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평균값을 포토샵에 분석해서 제일 밝은 쪽에서부터 제일 어두운 쪽까지 구분해 놓고 여기는 하이라이트 영역, 여기는 미드톤 영역, 여기는 섀도우 영역. 그러니까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을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 밝은 영역 이번에 제가 파란색 쪽으로 갖고 와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색상 등급의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서클 컬러 컨트롤러가 어디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냥 중간 이쯤이 중간이겠지, 이쯤이 어두운겠지, 이게 아니라 대략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분파가 되는지. 다시 한번 어두운 영역을 제가 노란색으로 갖고 볼게요. 어두운 영역에 딱 끊어져 있는 이 단락만 딱 끊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중점적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서서히 그라디엇은 쭉 없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아까 원래 했던 거 다시 갖고 올게요.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었죠. 네,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을 어도비 카메라 로우에서 작업을 하시면 XMP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파일, 요런 조치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폴더에 보시면 폴더 창, 탐색기에 보시면 창의 안에 보시면 뭔가를 로우 파일을 하나 건드리시면 XMP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게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이 조치해 있는 내용들을 기억해 놓는 그런 파일이죠. 자, 색상 등급 해서 중간 영역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정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영역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네. 작가님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정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 정도까지. 만약에 요 은하수에 있는 요 덩어리, 요 블록만 조금 색상을 뭔가 다르게 조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조정 브러쉬 크기는 마우스의 스크롤 휠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자, 찍어서 요만큼만 한번 건드려 볼까요? 네, 이거는 원초적인 값으로 다 그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뭐 색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따로 그 부분만 이렇게 뭐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요건 이제 상황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거는 네, 삭제해서 원래대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러쉬를 별도로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억지스러운 티가 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고 바로 이 색상 등급이라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조정은 우리가 안부하고 명부는 컨트롤 하셔야 되겠죠. 이 밑에 깔려있는 돌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잡을게요. 요거를 얘를요 노출을 확 끌어내려서 죽여볼게요. 밑에 부분이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고기를 좀 정돈을 시켜주는 거죠. 됐습니다. 이 상태. 노이즈 확인하시는 거는 세부 조정 그 상태에서 절대값은 아닙니다만 얼마요? 50을 너무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뭉개져 버리거든요. 네, 뭉개져 버립니다. 네. 네. 김효수 작가님, 강의 시간이 기존에 7시였다가 이번에 이제 9시로 해서 네. 좀 느긋하게 보실 수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작가님, N5 그레이 카드 이건 어떤 뭐 질문이신 건가요? 네. 네. 자,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뿅. 네, 이렇게. 자, 뿅 됐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기호입니다. 각 작가님마다 색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기호에 대한 차이죠. 네. 열었습니다. 요게 이 상태로 아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조치한 네, 값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제 1차적으로 이 상태까지 일단 한번 접근이 돼 있으니까 작가님한테 좀 렌더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사이즈를 저는 잠깐만 좀 줄이겠습니다.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걸 한 3000 사이즈로 픽셀 사이즈로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꽉 차서 보실 수 있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많이들 이 상태로 만족스러우시다면 날씨가 좋고요. 광해가 없고 구름도 없고 그날의 지표 습도. 작가님들 은하수 촬영하실 때 다 새벽이 되면 이 밑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촬영하시는 게 도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숲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들녘이라든가 그런 데로 가면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습니다. 그 나중에 날씨를 보실 때요. 날씨 정보를 보실 때 기본적인 대기 상태의 습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표 습도를 보셔야 돼요. 지표 습도. 땅바닥에서부터 일정 높이까지 있는 그 지표 습도하고 대기 습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표 습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렌즈에 김서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6월 달쯤에 작가님들 제가 지표 습도가 얼마만큼 포화 상태가 얼마인지 그걸 우리가 습도계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새벽에 이제 딱 만약에 새벽 1시가 만약에 촬영 피크 타임입니다. 그럼 뭐 9시, 10시 저녁에 이렇게 도착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렇죠. 우리 석주 작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새벽에 제가 오프라인 강좌 때 제가 따로 은하수 촬영할 때 강의 들으셨던 작가님들은 아실 겁니다. 습도계 다 필요 없고요. 새벽에 있다가 슬슬 코끝으로 풀냄새가 코끝을 찌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면
지표 습도가 상당히 포화 상태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렌즈 앞에 보셔야 돼요. 렌즈에 김서림이 생겼는지 보셔야 돼요. 잘 찍고 오셨는데 앞에 렌즈에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데 렌즈에 김서림 때문에 사진 다 망치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렌즈 앞에 따뜻하게 해주는 렌즈 히터 뭐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김태호 작가님, 삼각대에 물이 줄줄 흘러요. 맞습니다. 네. 지표 습도가 높아진 그 새벽이 되면 코끝에 이렇게 찌기 시작하면 냉랭하게 되어 있는 그 삼각대 카본 다리가 축축해집니다. 네. 그때 그 정도면 지표 습도가 몇 프로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우리 뭐 그 기상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적은 뭐예요? 렌즈에 김서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습도가 없어도 돼요. 딱 코를 찌르는 듯한 풀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지표 습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렌즈를 좀 따뜻하게 그렇게 됩니다. 김도준 작가님, 우리가 지표 습도를 풀냄새로 안 되는다가 이게요. 특별하게 후각의 차이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그냥 아시잖아요. 풀스톱에 가면 낮에 있을 때 하고 저녁 있을 때 하면 풀냄새가 막 그 들판에 풀냄새 코가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럼 지표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승훈 작가님 맞습니다. 따뜻하게 핫팩을 붙여주시거나 좋은 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해서 렌즈 이렇게 감싸주는 렌즈 히터가 또 있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우리 정구식 작가님, 날씨 어플은 윈디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많죠. 네. 그래서 확인하실 때 습도는 대기 습도가 아니라 지표 습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포토샵으로 갖고 왔어요. 이 정도면 별이 빠바바바박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별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별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 응용 꿀팁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없는 별을 따다가 복사해서 가짜로 붙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숨어있는 잘 안 보이는 별을 강력하게 강조시켜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제일 큰 이렇게 맨 큰 거 이 정도 말고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자동 선택 도구. 이걸로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요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바로 인접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빼주세요. 그러고 나서 찍으십시오. 제일 밝은 걸 하나를 별을 골라서 딱 찍으세요. 딱 찍으시면 화면에 지금 영상 화면으로 느껴지시나요? 자글자글 느껴지시죠? 화면에 보이시나요? 요게 그 정도의 별빛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 번 클릭으로 다 별만 죄다 잡아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하면 이 수백 수천 개를, 그쵸? 네. 다 잡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선택되어 있는 요 별만 앞으로 뺄 거예요.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시고 J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보시는 요 레이어 요 1이 아무것도 없는 투명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복사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레이어 1번에 이렇게 그 아까 없는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작가님들이 촬영하신 그 별이에요. 그 별을 증폭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더 화사하게, 반짝반짝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지, 강조하는 역할이지 없는 별을 갖다 집어넣는 조작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했었죠. 요 상태에서 컨트롤 M 커브 곡선 하시면 요 곡선이 나타나고요. 여기를 가운데를 쿡 잡고 끌고 올라가세요. 네. 끌고 올라가세요. 확인.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떠신가요? 확실히 강렬해졌죠? 다시 빼볼게요. 이게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하! 이렇게 하니까 네. 더 세졌죠? 괜찮은가요? 네.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컨트롤 E 하시면 두 개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별 양이 좀 적어서 조금 아쉽다 그러면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날씨 때문에 그 위에 구름을 어떻게 부채로 붙여가지고 날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요 지금 말씀드린 요 방법으로 별을 조금 증폭,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없는 별을 갖고 오는 조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이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핵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드리고 또 응용 팁 하나 해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 기본 색을 강렬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우리 구도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구도 한번 싹 정리했고요.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 활기 훅 네, 명료도 텍스처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별이 훅 튀어나오죠. 네.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거 하실 때 색 온도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색조는 약간 마젠타 쪽, 그러니까 색 온도는 블루 쪽, 그 다음에 색조는 마젠타 쪽으로 좀 가시면 훨씬 더 강렬한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검정계열, 만약에 지금 이런 그 아래쪽 부분이 만약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러면 이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등급 오셔가지고 중간 영역 이런 부분들을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세부 조정에서 노이즈 조금 조치하시는 거 100%로 확대해서 노이즈가 얼마만큼 억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열기 뿅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 사이즈 작가님을 보여드리기 편안하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별 증폭하는 방법, 네,
자, 백림 작가님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백림 작가님, 레벨 및 노출은 조정 안 해도 괜찮은가요? 근데 작가님 보시고 다 조정하신 다음에 보시는 거죠? 네. 뭐 꼭 다 여러 가지 단계를 계속 다 거쳐야 되는 건 아니까요. 방금 전에 그 다른 조치를 했을 때 뭐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슬라이더를 제가 앞에 그 초반에 앞에 첫 번째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단계를 꼭 똑같이 매번 똑같이 단계를 걸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별 증폭 한번 해볼까요? 별 증폭, 인접 빼신, 체크 빼시는 거 아시죠? 제일 큰 별을 하나 잡으세요. 여기 있네요. 요거. 혹! 자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단축키 컨트롤 J! 한 다음에 커브 곡선 컨트롤 M 하셔가지고 얘를 끌고 올라가시라는 얘기예요. 확 끌고 가세요, 그냥. 전후. 되셨나요? 네. 네. JH 최 작가님, 자동 선택 도구 사용할 때 허용치는 그냥 기본 32로 하시면 무난하십니다. 네, 32로 하면 무난하십니다. 기본 값이에요. 디폴트 값, 기본 값이 32입니다. 허용치 값 뭐 별도로 특별히 따로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됐습니다. 자, 그래도 시간을 조금 10시인데 제가 먼저 오늘 말씀드린 FRS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였었죠. 두 가지 주제. 지금 은하수 보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리얼 10비트하고 8비트와 FRS 기술 요거 안내드릴게요. 작가님들 포토샵 은하수 보정 다 말씀드렸다고 딱 나가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에 제가 핵심 꿀팁 후보 정하는 거 말고 촬영하는 탭 알려드릴게요. 네. 강의 끝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자, 전문가 모니터 전문가 모니터 10비트 모니터, 8비트 모니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문가급의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광색역 모니터이면서 어도비 RGB가 넓게 확보되는 그런 광색역이면서 10비트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님들 모니터를 보실 때 리얼 10비트가 있고요. 8비트와 FRC 기술을 적용한 10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비트, 이 비트 심도가 높을수록 흔히 옛날 구형 모니터들은 뭐 일반 오피스용 일반 모니터들은 뭐 6비트 막 이런 거는 사진용으로는 못 쓰고요. 최소 8비트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문가급 모니터는 우리 벤큐 SW 시리즈들은 전부 다 10비트를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개조,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하는 정도의 범위도 커지고 촘촘한 그런 색을 분포시킨 이 개조의 범위가 즉 우리 다이나믹 레인지, 흔히 얘기하는 DR이라고 하죠. 그 값을 온전하게 모니터로 다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풍경사진 했을 때 포토샵이라든가 라이트룸에서 보정하셨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모니터가 10비트가 지원이 안 되거나 좀 저가형 모니터들은요, 하늘을 이렇게 대비값을 끌어올리면 마치 그 지도의 등고선처럼 라인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게 실제로 사진에서 실제로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사진에도 영향을 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 뚝뚝 끊어지는 거는 비트 심도가 낮은 저가형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0비트 모니터들은요, 그 단계가 실제로 사진에 적용되는 그것만큼 부드럽게 처리로 모니터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세격도 중요하지만 10비트가 지원이 되는 그런 모니터도 중요해요. 자, 여기서 리얼 10비트와 8비트 플러스 FRC, 즉 뭐냐면 10비트는 10비트인데 리얼 10비트가 아니라 8비트와 FRC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의 10비트는 과연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원래 리얼 10비트와 8비트짜리를 FRC 기술로 증폭 기술을 사용해서 10비트로 한 것과의 차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그 프레임 레이트 요 기술을 FRC 기술이요, 우리 사람 눈은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사람 눈은 한번 우리가 동영상 같은 것도요, 1초에 만약에 30장을 찍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동영상은 그거를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똑같은 그 프레임이에요. 즉 뭐냐면 30장의 사진을 1초 동안 쫙 하고 돌리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잔상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얘가 보여줬다가 다음 얘를 보여줘서 계속 계속하면 막 우리가 순서를 그거를 눈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그거를 바꿔서 보여주면 그 중간에 부드러운 색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쉽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네. 쉽게 화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하나는 흰색 바탕이고요, 하나는 좀 짙은 회색이죠. 요거를 제가 선풍기에다가 붙였어요. 요 FRC 기술이 어떤 건지 원초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분명히 얘가 흰색이 빵이고 얘가 만약에 8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하고 사람의 눈은 잔상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시면 이게 지금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다시 영상으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그냥 다 하얀색처럼 보이기는 할 건데요. 어떤 차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멈췄을 때 요 두 가지가 색이 계속 순환되면서 그 중간 색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FRC 기술이에요. 네, FRC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8비트 플러스 FRC 기술도 우리 사람이 눈으로 이 움직이는 거를 포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얼 10비트가 물론 좋습니다만 8비트와 FRC 기술을 적용한 그런 10비트 모니터도 좋은 모니터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리얼 10비트는 그 상태가 아예 원초적인 10비트일 경우에 생기는 한 가지 조금 핸디캡이 있습니다. 바로 열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열화 현상을 기술적으로 8비트와 FRC 기술 적용해서 10비트처럼 작가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FRC 기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꼭 모니터를 전문가급 모니터라든가 좋은 모니터를 고르실 때 꼭 리얼 10비트만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8비트하고 FRC로 결합되어 있는 10비트인데 이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은 그거를 만약에 실제로 리얼 10비트와 8비트 FRC 기술 적용 걸 두 대를 똑같이 색역을 맞춰놓고 봤을 때 주변에 다 그 모델명이랑 빼놓고 다 패널만 딱 해놓고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그거를 과연 사람의 눈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네. 자,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쿼드로 10비트. 네. 우리 지금 그래픽 카드 쿼드로만 되지 않고요. 이제는 그
엔비디아 또 ATA 라디온에 나오는 어느 정도 중상급 그래픽 카드들은요, 드라이버가 이제 그게 지원이 되게끔 드라이버가 이제 다 나와서 10비트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지포스 계열로 하면 1050 시리즈 이상이면 다 됩니다. 네. 네. 자, 김정희 작가님 팬텀 컬러 지원이 되나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팬텀 컬러, 네, 그 다음에 칼만, 요 벤큐 전문가 모니터는 전부 다 색 지원이 되고요. 다 인증받은 모니터입니다. 제가 질문글을 혹시 답변을 못 드린 답변이 있는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모니터 관련된 전문 그 질문들에 대한 거는, 네, 그거는 다시 또 우리 벤큐 아큐컬러 그 채널에서 전문적인 질문하시면, 네, 저보다 더 모니터에 관련되어 있는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님께서, 네, 관계자분께서 답을 달아주실 겁니다. 네, 중간중간에 우리 벤큐 코리아 우리 관리자분께서 지금 답변,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꼼꼼하게 강의하면서 살핀다고는 했는데, 혹시 질문을 제가 안 해드린 게 아니라 막 강의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거든요. 질문을 답변을 못 받으셔 경우라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안 해드린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제가 글들이 막 올라오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들은 우리 벤큐 아큐컬러에다가 넣으시면 모니터 관련된 경우는 거기서 또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실 질문이 또 있으시면 뭐 니콘 디클럽이라든가 조아 포토스쿨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뭐 따로 문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마지막에 이제 네, 요 시피트, 리얼 시피트,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리얼 시피트 와 8비트 플러스 FRC로 만든 10비트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리얼 10비트에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비트 플러스 FRC 적용되어 있는 그 10비트도 좋다라는 거죠. 네. 자, 제가 이제 촬영 방법 약속드린 간단한 응용 팁입니다. 작가님들 촬영하실 때 은하수 촬영 날짜 보셔야 되겠죠. 달이 삭일 때, 깜깜할 때. 그래서 핸드폰 앱은 어떤 게 좋냐면, 그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작가님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뭐죠? 달의 위상, 한글로 달의 위상이라고 하시면 이 삭과 망, 달의 그 뜨는 시간, 지는 시간, 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 즉 금음달일 때를 기준으로 그 포인트로 양쪽으로 한 3, 4일 정도, 한 대략 그 중을 기준으로 한 5일 정도가 거의 피크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달이 뜨고 지는 시간만 잘 맞추시면, 그러면 그 시점 로얄 피크 타임 포인트 그 벗어난 자리도 촬영이 가능하세요. 작가님들 날씨가 일단 비가 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인데 구름이 꽉 막혀 있다는 건 꽝이에요. 그래서 날씨 운량을 보셔야 돼요. 기상정보에서 운량, 구름의 양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표 습도는 우리가 습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지표 습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렌즈에 김서림이 생기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핫팩이나 렌즈 히터를 감아주시면 그건 해결 가능하세요. 화심 작가님 모니터에 대한 거 혼란스러우신가요? 저는 네. 리얼 10비트 모니터가 있고요. 8비트와 FRC 기술을 적용해서 10비트처럼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하심 작가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벤큐 전문가 모니터 10피트 모니터 쓰고 계십니다. 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모니터를 쓰고 계세요. 네. 우리 네. 바이올렛 포레스트 최 작가님, 프린터 프로파일도 매칭시켜야. 네. 네네. 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보고 뺄 때 이거 모니터로 보는 거라 하고 이 출력물하고 또 이 괴리감을 또 줄이려면 네, 프린터 캘리브레이터도 사실은 프로파일도 매칭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좀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사실 난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날씨정보를 확인하셨어요. 화각은 작가님들이 선호하시는 화각, 뭐 1424, 뭐 다 좋죠. 뭐 그 범주 안에서 정하시면 돼요. 보통 24mm 대역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무난하실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무난하신 거고, 렌즈는 조리개를 좀 다 개방하시는 게 좋겠죠. 어쩔 수 없이 제 렌즈 조리개를 다 개방해서 만약에 f2.8까지다 그럼 2.8 다 개방하시고, 그거보다 더 개방할 수 있는 단초점 렌즈다 그러면 더 개방하십시오. 그래서 한 장 찍어 보시고, 대략 우리 지구가 돌잖아요. 은하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있는 느낌에서 우리가 도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데 은하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에는 은하수는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를 길게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별이 흐르지 않도록 권장해 드리는 거는 15초 미만으로 해주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고급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뭐 그 렌즈 화각마다 몇 초가 적합한지 그런 걸 따르면 그럼 또 너무 장황하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대략 한 15초 미만이면 무난합니다. 감도는 쭉 올려놓고요, 1600 출발 또는 3200 출발해서 한 장 딱 때려 보시는 거예요. 아, 괜찮은데? 어두운데? 너무 밝은데? 그러면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는 그대로 두시고 감도로 노출 조절하시는 거예요. 감도로. 그리고 꼭 아까 후보정 해드린 것처럼 로우 파일로 찍으셔야 그런 개조를 풍부하게 다 관용도를 넓게 찍어 놓으셔야 후보정할 때 우리가 뭔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김태우 작가님, 은하수 24mm.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화각에 대한 거는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차이니까 14mm 대역에서 뭐 한 28mm 대역, 그 안 정도 범위. 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그 촬영 포인트, 흔히들 그 은하수 국민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작가님 너무 많이 와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다른 작가님들 화계에 걸리니까, 그렇다고 뒤로 가자니 작가님들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출사지에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작가님들끼리 서로 암묵적인 포토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는 대략 한 14mm에서 28mm 그 대역 안에 갖고 계시면 크게 무리 없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데 초점은 근처에 가까운 곳에 뭔가 불빛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삐릭이 안 된다면 수동으로 라이브로 확대해서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카메라 강자가 아니라 지금 캐논 쓰시는 분, 니콘 쓰시는 분, 소니 뭐 다 각자 카메라가 다르실 테니까 초점 확인하는 건 이제 작가님들의 그 선호하시는 각 카메라의 방법에 따라서 테크닉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포인트가 초점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계속 어차피 그 먼 은하수를 찍을 거니까 한번 딱 결정이 되면 렌즈도 바디도 수동 초점으로 변환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좋겠죠. 네. 간단하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방법이 또 너무 길어지면 장황하면 1시간 갖고도 좀 모자르거든요. 그 정도 팁이면 일단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장에 15초 미만이니까 날씨만 좋다면 작가님들이 그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네. 미첼림 작가님, 네, 맞습니다. 네. 초점이 좀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정민기 작가님 뭐 400 나누기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습니다. 400 나누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300 나누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구 회전 자전축으로 해서 하는 360 나누기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네. 저는 권해드릴 때 360 나누기를 권해드린 편입니다. 그래서 23일을 쓰시게 되면 360 나누기 23일이 하면 그게 딱 15초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그게 맥시멈 값이에요. 그거를 넘기지 않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작가님들 마지막 안내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뱅큐, 아큐컬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후기 그 다음에 다음 강좌에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안 주시면 그 중에서 우리 뱅큐 코리아 관계자분께서 추첨해서 캘리브레이터 스파이더 X 프로 네, 요 캘리브레이터 한 분, 그 다음에 별개적 은하수 철학에 유용한 유선 타이머 릴리즈 3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부 공개로 이렇게 좀 따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저도 에너지 뿜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인사 올리러 오겠습니다. 뱅큐 코리아 구독 안 하신 작가님들 구독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하신 작가님들은 다시 구독 누르시면 구독 빠지니까요. 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벌써 한 10시 반 넘어가고 있네요. 네. 마지막 정리해서 중요한 거 메모해 두시고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